우리가 흔히 동양 문명, 서양 문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콕 집어 말하자면 중국 문명과 그리스 문명이라고 해야 맞을 텐데요. 중국 문명과 그리스 문명은 지금 보면 많이 다르지만 기원전 4천년, 5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집트 문명이나 인도 문명과 비교해 보면 문명의 시기가 늦은 점도 비슷하고 서로 비교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문명은 그리스 남쪽의 크레타 섬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그리고 미케네 문명과 암흑기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 문명이라고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문명이 시작됐는데요. 연대표를 보시면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과 중국의 하나라가 시기가 비슷하고 그리스 본토에 있었던 미케네 문명은 중국 은나라와 시기가 비슷합니다. 미케네와 은나라 문명의 공통점은 술문화와 제사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에게 전쟁의 승리와 풍작을 기원하면서 짐승이나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쳤는데 이 제사에는 술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에서 신에게 바치고 남은 술을 나눠 먹었던 데서 술 문화가 생겨났는데 이렇게 술과 관련된 문화는 동서양 모두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두 문명 모두 시의 배경이 됐고 그 시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케네 문명 말이 바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배경이 된 시기인데요. 일리아드는 치열했던 트로이 전쟁을 묘사한 서사시죠.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납치해가자 전 그리스가 연합해서 트로이를 공격했던 전쟁의 서사시인데요. 이때 그리스 지역 연합군을 이끈 사람이 미케네 아가멤논 왕이었고 트로이 전쟁은 미케네 문명과 트로이 문명의 충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결국 트로이의 멸망으로 끝이 났지만 미케네의 아가멤논 왕이 전쟁에 나설 때 풍랑이 일어 배를 띄울 수가 없자 자기 딸인 이피게니아를 희생 제물로 올려 제사를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미케네로 돌아왔지만 부인인 클리타임 네스트라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요. 이 아가멤돈 왕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 지역에 약 300년간 문명의 흔적이 일시에 사라지는 암흑기가 오는데 역사에서는 북방에서 도리아인이 침입한 시기라고 합니다. 중국의 은나라 말 역시 시경에 나오는 300여 편에 달하는 시들의 배경이 된 시기인데요. 은나라 말에서 주나라 초기에 유행한 중국의 고대 시들은 천자국 은나라를 혁명을 통해 주나라로 바꾼 문왕과 무왕 같은 영웅들을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대부분 서민들이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겪는 기쁨이나 애환을 노래하고 있어서 고대 중국인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일리아드와 중국의 시가 본격적으로 애창된 것은 각각 고대 그리스 문명과 주나라 시대가 시작된 이후인데 이 두 문명에는 시 말고도 다른 공통점이 더 있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고대 그리스 국가들이 폴리스, 도시국가였다는 것은 유명하죠. 그런데 주나라도 천자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은 따로 있었고 나머지 나라들과는 조공을 주고받는 봉건 관계를 맺었는데 이 봉건국들이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주나라 역시 수많은 폴리스가 연합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국가들의 특징은 언제라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국가라는 점인데요. 이 당시 전쟁에 대한 묘사를 보면 말 4마리가 이끄는 전차인 사두마차가 나오는데 우리가 영화 배너에서 봤던 로마 시대 사두마차가 일리아드에도 등장하고 고대 중국의 시와 고전에도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중국에서 사두마차는 지금의 탱크나 미사일처럼 전쟁의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그리고 고대 중국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발이 셋 달린 세발솥인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 도구이기도 했지만 주로 제사에 쓰는 제기였고 거대한 세발솥은 왕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리아드에도 세발솥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역시 전쟁 중에 야외에서 불을 피워서 뭔가를 조리해 먹으려면 다리가 달린 솥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전쟁에서 죽은 영웅을 기리기 위해 작은 올림피아드를 여는데 여기에서 우승자에게 황금으로 만든 세발솥을 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서양인들이 유럽 문명의 시작을 그리스 문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동아시아 문명의 시작인 중국 문명을 우리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양인들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모르면 서양 고전을 제대로 읽을 수 없듯이 우리도 한문을 모르면 동아시아 고전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그리스 문명은 알 것 같은데 주나라 문명은 너무나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그리스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동서양 문명에 대한 고른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문명이 꽃피웠던 시기인 BC 500년대 고대 동서양의 인문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